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 담당 에필라 칙칙. 묻지마 간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단계 마스크. 묻지마 3단계 간디입니다. 마스크. 예. 왜 마스크예요? 구하기 힘들어서? 아니야, 그게 구하기도 쓰고 힘들고 버려져서. 구하기도 힘들지만 발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 마스크. 네네. 네. 막아주는 것도 돼요? 해결하는 것도 되고. 발암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거에 한 30%는 예방이죠. 해결하는 게 한 70% 되는 거죠. 네네. 이왕이면 예방하는 게 좋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예방하듯이 네. 발암계 마스크가 되고자 막아준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간디님을 모시고 얘기를 네. 나눠볼게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그 바람의 고통을 진짜 끊는 방법. 진짜 끊는 방법이요? 바람으로 인한 고통을 진짜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그 뿡윤 스님 이런 분들이 해뿡 스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려놔라, 네. 접어라, 네. 포기해라, 내려놔 그냥. 이혼할 거 아니면은 눈 감고 살아라, 다른 데 그렇죠. 집중해라, 그렇죠. 봉사활동을 해봐라, 막 뭐, 이런 거죠. 네. 무슨 뭐 장점으로 바라봐라. 뭐 돈은 벌어오잖아 이러시는 그러니까 거. 돈은 벌어오잖아. 저도 예전에 한때 뿡윤 스님의 그러니까. 심취해가지고 그거를 증문즉서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들을 때는 맞아. 들을 때는 그렇죠. 그 스님 말씀이 네. 다 맞거든요. 맞아. 다 맞는데 해결은 안 돼. 해결도 안 되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게 비현실적이죠. 제가 그때 예전에 회사를 관두고 네. 애를 키울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예. 애가 한창 아기 때여가지고 근데 그때 뿡년스님의 그 질문수서를 듣고 비슷한 질문이 나온 거야. 예. 근데 그때 뿡년스님이 뭐라 했냐면 단칸방에서 애를 키우더라도 애한테 이렇게 정을 많이 주면서 애착을 돈독하게 하는 게 애 인생에서나 엄마 인생에서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좋다. 그럼 단칸방에서 그거 믿고서는 덜컥 그만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남편 새끼 바람나고 내가 직장이 없으니까는 애랑 그럼요. 같이 길거리 나가게 생기고 단칸방도 없게 그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측측님이 네. 남편이 쓰던 노트북 팔고 그랬잖아.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중고나라에 그때 다 팔고 남편 신던 신발까지 팔아서 생활했었어. 3개월 동안 그 중고나라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회원 중에 한 명. 그렇죠. 그죠? 집에 예. 숟가락 하나 다 다 알겠어요. 팔아서 생활비를 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네. 이건 현실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이 바람을 바라볼 때 지극히 현실적으로 제가 그동안 뭐 1, 2, 3회, 4회까지 쭉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에 기반한 그런 네, 진단과 분석 그리고 그 대처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치유를 강조하는 건데 치유라는 것의 본질이 치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끝났을 때 누군가 죽었거나 네. 위로나 치유는 이게 만져주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 죽었거나 뭐 거의 말기암으로 갔거나 또는 뭐 이미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나 네네. 뭐 누군가 뭐 영영 떠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가망이 없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만져주는 게 저는 치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추스르는 거죠. 애도 과정.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애도 과정으로 봐야 네. 되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비유하는데 전쟁 난 거나 강도가 칼 들고 쳐들어온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 경우 치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떨쳐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때려잡아야 강도면은 빨리 뭐라도 후라이팬에도 휘둘르면서 경찰에 빨리 신고해가지고 얼른 우리 애들이라도 보호하고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거고 전쟁을 하면 일단은 이겨놓고 보는 거거든요. 전쟁 났는데 그냥 뭐 기도하고 치유하고 있으면 뭐 답이 물론 뭐 옛날 구약에서는 기도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뭐 점령되고 한데 그건 이제 구약 시대 얘기고 네네네. 지금 그 종교적인 바탕도 현실에 입각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치유를 강요하면서 그냥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른데 몰두하라라고 하는 게 보통 종교인들도 그렇고 네.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 아내를 사지로 모는 그런 거죠. 그렇게 치유하다가 해결 안 돼가지고 더 고통받고 살 빠지고 막 막 친구 만나도 그건 해결 안 된다 그러더라고. 친구 만나서 뭐 얘기도 못하고 그때뿐이에요. 친구 만나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심지어는 너도 맞바람 펴라 그래서 같이 뭐 딴 남자 만나도 공허하고 아니 맞바람도
내 남편은 잡아놓고 패야지. 그럼 재밌지.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네, 거지. 그래야 재밌는데. 아니, 집안은 저렇게 돌아가서 남편은 떠나는데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게 해결이 되는 얘기죠.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남편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 말고 그럼 우리 그 속담을 바꿔갖고 남편 잃고 이쁜이 수술한다. 그렇지. 그것도 괜찮은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물론 뭐 새로 올 남자 외양간을 고쳐놓고 또 새롭게 뭐 이렇게 소를 한 마리 더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남편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네네. 잃기 전에 소가 도망가려고 그럴 때 이걸 붙잡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한 그쵸. 거고 잃었을 때는 찾아야지 소를. 왜 외양간 고치면 그 시간에 얼른 맞네. 왜냐면 소가 이렇게 멀리 못 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면 또 그 근방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를 잃는 게 아니라 그 찾아서 떠나는 게 그게 진정한 대처법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절염이 있어. 네. 우리가 노인분들 되면 이제 뭐 한 60, 70 넘어가면 대부분 관절염을 달고 사는데 네네. 거기다 파스 계속 붙이라는 거거든요. 파스를 계속 붙여. 파스 붙이면 파스 약발 떨어지면 또 아파. 아프죠. 계속 붙여. 네. 순간은 괜찮지만 해결이 안 돼. 무릎은 나가요. 결국 더 나가. 그치.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는 이 고통의 본질을 알게 되는 그 관절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글로 들어가가지고 뭐 인공관절을 심는다든지 뭘 그걸 고치는 게 진정한 해법인데 네네. 파스 붙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스 광고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정말 진짜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닌가 정도까지 파스를 붙이는 순간만 시원하죠. 시원한데 그 시원함에 기대 있다가 무릎 나가버리는 거. 나중에 관절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네네. 그게 진통제도 마찬가지죠. 그 이가 아플 때는 치과 가서 정확히 충치가 생겼으면 신경치료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게 맞는 거지. 네네. 그 치통약 먹고 있다가는 이가 그냥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바람이라는 거는 빨리 긴급한 상황이고 정말 인생이 달린 일인데 그거를 빨리 떨쳐 일어나가지고 네네. 바람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책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자꾸 그런 말씀에 순간에 평안은 오겠지만 그게 결국은 더 해결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얘기 듣고서는 내려놓고 기다리고 했다가는 상간녀랑 남편은 더 깊어지고 때리기도 그렇죠. 힘들어지고 내 에너지는 더 소진이 되고 시간만 가고 나이만 먹고 그렇죠. 그게 이제 비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절이 더 악화되는 거고 이가 더 썩어 들어갔다가 영영 막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치치료 5,000원짜리로 되는데 되는 거를 나중에는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도 안 되는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나중에 딱 그거네요. 신경치료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게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피상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순간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건. 네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자꾸 이게 부부 문제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부 문제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보기 때문에 아내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시댁에서 그러죠. 자꾸 그러지. 네가 오죽했으면. 네가 그렇게 좀 잘하지 그랬냐. 네가 우리 아들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뭐 네가 잔소리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바람의 본질이 제가 지난 회에도 좀 몇 번 찝었지만 이 사람 자체에 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어떤 여자 만나도 바람 펴. 그리고 또 핑계 대요. 네네네. 하긴 상관이 만들면서도 또 써도 만들잖아요. 바람 피는 것들은. 그 타이밍 되면. 물론 뭐 다 피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런 계기가 그런 상간녀라는 존재가 딱 등장하면 어떤 여자를 만나서도 바람을 피는데 바람을 펴놓고 나서 그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네가 옛날에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쌓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다 라고 하고 또 시댁에 뭐 다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시댁은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며느리를 더 힐난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더 공격하고. 이 사람이 사고 친 거라고 이 사람이 남편이 바람핀 사람이 부부간에 누가 뭐 잘못하고 부부간의 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건, 일반적인 사건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사고를 친 거거든.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면 더더욱이 이를테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이랬으면 떨쳐 일어나서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건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건데 부부만의 문제는 마치 끼어들면 안 되는 아주 그 전근대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예전에 저희 옆집에 아저씨가 살았는데 아저씨가 맨정신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술 먹으면은 막 부엌을 휘두르고 애들도 막 셋이나 되고 멀쩡한 부부야.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네, 술 안 먹으면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은 뭐 부엌칼을 휘둘러서 막 자기를 찔러서 막 피가 쭉쭉 떨어지고. 근데 그때 이제 옆집이니까 막 저희 집에 막 도망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12 부르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진짜 막 20년 전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뭐 부부싸움이네요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똑같은데 지금은 그나마 발전해서 이제 개입하기 들어오는 요즘은 거잖아요. 난리 나지. 그 사람 바로 뭐 그러니까. 구속되고 막 이럴걸요? 그러니까 봐요. 벌써 그 옛날식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이 바람에도 적용이 되는데 바람도 이제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박수! 이게 박수천이라 기립박수. 이게 맞는 얘기야 진짜. 그래야 돼 진짜.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네. 아니 제가 그런 거를 보는 또 나름의 촉이 있어요. 이건 맞아. 이거 결국 국가가 관리해야 될 문제예요. 간디님을 국회로. 아니 국회는 싫고. 나도 보좌관으로.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고. 취직해야지. 저는 이제 요거를 이걸 이론을 잘 다져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노벨 가정평화상이 제정되면 1회 수상자. 와. 이 정도. 아니 가능해. 왜냐면 이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론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깊게 통찰을 해가지고 나온 이론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바람은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가정폭력과 같은 부류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가정폭력이 일어났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걸 해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봐야 되는데 자꾸 양비론을 피면서 부부간의 문제로 개입하기를 꺼리고 네네. 양비론을 피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아내한테 더 잘하라고 피해자를 하고 비난하고 더 헌신하라고 그러고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이게 답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답 없는 얘기. 그리고 좀 조금 이제 많이 배우시고 또 종교 지도자급 되는 분들은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래. 이걸 왜 내려놓냐고. 그러니까 이거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жил머져야지. 당장 일어나가지고 싸워야지 뭘 자꾸 그럼. 내려놓으라는 겨.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네. 바람의 고통을 끊는 진짜 방법은 진짜 치유의 방법은 바람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서 얻을 게 아니라 네네. 일종의 그 파스 붙이는 거 아까 비교했듯이 파스 붙이 진통제 먹는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이 바람과 정면 승부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게 왜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하면 또 두려움이 있죠. 이게 과연 해결이 되느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남편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차피 실체가 없어요. 네네네.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집에 강제로 끌어들이면 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아니 뭐 마음 그 사랑하는 거 그러는 것도 한 1, 2년이지. 복합적인 그러는 아내분들은 그럼 남편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깊냐는 얘기예요. 마음은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의무감, 책임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음 이게 버무려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꼭 너무 마음만 가지고 딱 따지면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가 이미 마음이 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돌아올까요? 그러는 거랑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남편이 더 저한테 정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상간녀에 대한 마음은 상간녀를 쳐내면 발광하다가 돌아온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네네. 말했듯이 결국은 그 중독자가 금단 증상 보이다가 돌아오듯이 네네. 마치 안 돌아올 것 같지만 옛날 모습으로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흐르면. 시간이 뭐 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네. 하셨죠. 네. 그렇죠. 이제 아예 한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좀 굉장히 깊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가까이 걸리지만 네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그 탁해진 눈빛이 이제 선한 눈빛으로 싹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피부 색깔도 시커맸던 게 그렇지. 좀 뽀얘지고 시꺼매지고 왠지 뭐에 쫓기는 듯하고 살도 쪽쪽 빠지고 안절부절 못하던 안절부절 눈이 못하고. 살도 좀 붓고 자꾸 이렇게 지하주차장 내려가려고 그러고 쳐본다고 맞아. 그런 사람이 이제 평안함을 당분간은 금단 증상이 보이겠죠. 네네. 당분간은 막 괴로워하고 막 TV 보면서 눈물 찍찍 흘리고 막 슬픈 노래 듣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은 시간 얘기해 준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면 승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이 친정 부모님조차도 네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너도 뭐 딴 데 신경 쓰고
뭐 그냥 그렇게 해라. 그냥 이혼해라. 아니면 애들 두고 이혼해라. 막 새 인생 찾아라. 그러니까 생일전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걸 악화시키는 그동안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막상 이혼하거나 뭐 하거나 해도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막상 이혼하고 나면 또 책임지나? 책임 안 대부분 져요. 또 후회하시지. 이혼하신 분들이 내가 왜 그때 덜컥 이혼했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혼도 내가 다 이겨놓고 네. 측책님은 좀 달라요. 측책님 그래도 다 이겨놓고 그쵸. 재산도 다 털고 그랬잖아요. 난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없는 거 이런 거 같아요. 없어요. 네. 다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괜찮지만 바람이 진행 중인데 그냥 덜컥 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딴 데 신경 써라 치유해라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지. 예.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돌발 질문. 예. 이거 이번에 어떤 분이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예. 바람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내가 탤런트 박보영을 좋아하면 바람인가요? 어느 아저씨, 그쵸, 어려워. 이분이 저기 남자분이시네. 예. 어느 아저씨 왕대포집. 그게 무슨 말이야? 어느 아저씨가 왕대포집에서 여자 궁둥이 두드리면서 막걸리 마시면 그게 바람인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대체 뭐냐? 누가 텔레비전 나오는 탤런트를 좋아하면은 그게 바람이냐? 아니면은 그냥 술 마시면서 가볍게 그냥 종업원 엉덩이 툭툭 치는 거 이런 것도 바람이야. 대체 바람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거는 이현 씨 이거 위험한 하시네 이거. 이거 진짜 돌발 질문. 저는 이거 댓글 안 봤습니다, 진짜. 저는 네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돌발 질문은 내가 미리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옆구리 찌르면 다 나와. 예, 이거는 그렇게 봐야지. 이제 형법에서 보면 이제 기수와 미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또 법으로. 예. 미수와 기수가 있고 또 예비 단계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도 기수 단계가 있고 미수 단계가 있고 절도도 기수와 미수가 있고 절도도 뭐 담을 넘었을 때냐, 물건에 손을 댔을 때냐, 갖고 나왔을 때냐. 심지어 이게 좀 약간 야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네. 그 강간죄 같은 경우도 그치.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세 가지 설이 있다고. 접촉설이냐, 그냥 성기가 닿기만 하면 강간이냐, 네네네. 삽입설이냐, 그치. 들어가야 되냐, 그게. 네. 예. 아니면 나는 사정설. 이게 모르겠네. 사정설이 제일 여자들한테 불리한 거죠. 그치. 근데 우리나라 다수는 삽입설이죠. 네. 이것도 그 바람도 이제 미수 단계까지는 바람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가지고는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건 미수고요. 그야말로. 네네. 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수라고 하면은 뭐 그 여자랑 그냥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정도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상간녀 소송에서의 이제 민법에서의 이제 기수인데 이게 민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 상간녀 소송이. 이 여자를 만나서 나란히 걷거나 커피 마시거나 밥 먹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친근하게 대화 나누는 건 네. 그건 소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륜은 뭐냐면 손이라도 한번 잡는다든지 어깨 동무를 스킨십, 한다든지. 어깨 동무 한다든지 팔짱 낀다든지 또는 모텔에 들어가는 거, 드나드는 네. 거. 관계를 했든 안 했든. 그쵸 그쵸. 아니면 그 상간남 집을 드나드는 거 또는 뭐 제3의 장소, 뭐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를 둘이 드나드는 거. 그쵸. 손 안 잡아도 나란히 드나드는 거. 멀리서 그런 사진들. 또는 이제 카톡이나 일반 그 통화 음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한다면 자기야, 애정 표현하는 거, 사랑해. 자기야. 일단 호칭부터 자기야. 사랑해. 뭐 사랑해, 보고 싶어, 뭐 하트 날리고. 여보. 여보. 어제 좋았지. 어제 좋았지. 예. 네, 뭐 그런 거. 우리는 너무 잘 맞아. 뭐 이런 게 기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수와 미수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대처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처하려면 필요하다면 그 상대방 상간녀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이제 걸어야 되니까 걸려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아내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정신적인 바람인 것 같다. 정신적인 건 바람이 이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하는 분이 있어. 왜냐면 절대 아니에요. 아내분이 눈으로 확인한 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요것밖에 이제 본 거죠. 누구랑 뭐 영화 보러 가자, 밥을 빈번하게 먹는다던가 그거 준 것만 딱 봤어요. 그 남편을 추궁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우리 둘이 좀 잘 맞아가지고 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내분이 생각으로는 요것들이 서로 썸을 타는 단계였거나 서로 호감이 있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적인 바람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네. 그냥 내가 이제 알아차렸으니까 안 하겠지 하고 딱 멈춘다고요. 그때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더 해보면은 모태를 수백 번도 그럼, 거듭하는 그렇죠. 사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요게 진짜 일찍 들켰을 뿐이지 이것들은 나중에 더 깊어질 여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아내분들이 요거는 미수에 그쳤구나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죠?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미수지만 좀 뭔가 많이 친해진다 그러면 네. 그거 가지고 또 그렇다고 뭐 나도 때려잡을 수는 없고 소송도 그러니까 그거 잘 불가능하니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길 가지고 남편을 가지고 그 경고를 하면 남편은 거짓말하고 지랄 계속 발광까지는 네. 아니야 거짓말하고 계속 만나니까 저는 그 예비상간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 그쵸. 예비상간녀가 될 만한 저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정중하게라도 일단 쐐기를 박는 게 좋고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도 계속 관찰을 늦추지 않고 그치. 뭔가 더 행동이 이상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죽여버려요. 네, 그때 가서 이제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예비 단계에서는 그래도 상간녀한테 어지간히 이렇게 좀 경고를 좀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두려움을 갖고 그쵸. 예, 좀 관계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미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대처하시라 그렇게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빼박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또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요것들이 아직 썸 타는 단계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 경고도 안 하고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사실 둘이 관계 깊어지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그런 되거든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그런 분 되는데 많이 일단 남녀가 둘이 몸을 섞으면 이거는 급속도로 그런 거- 가까워지고 그런 거- 인연도 더 안 떨어지거든. 자, 자기가 이거를 그렇죠, 몸을 그렇죠. 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몸 섞기 전에 썸 타는 단계에서 아작을 내버려요. 아작을 내버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적인데 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사고가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가 증거 잡아가지고 때려잡는 경우는 이혼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네네. 예,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상담하다 보면 이거를 지금 이제 깊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증거 잡을 거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한 7, 80%는 이혼에 대한 생각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평소에 이혼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별로 네. 없거나 정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어떤 거는 이 새끼 잘 걸렸어 딱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유책배우자 만들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건다든지 또는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대부분이. 예,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예. 평소에 남편과의 사이가 어땠냐, 뭐 남편 성향이 어떠냐, 뭐 남편이 지금 상간녀랑 어떤 단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조언이 달라지니까 그럼요. 구체적인 거는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죠. 상담을 받았으니까 제가 다 이기고 이혼하고 했던 거지. 치유 상담 말고. 네, 제가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진짜 대표 상담사님 잘 아시잖아요. 치유 상담이나 그 이제 끝으로 치유 상담이나 뭐 힐링 이런 데 관련된 상담이 저는 전혀 뭐 필요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이혼했거나 그쵸. 예, 아니면 뭐 사별했거나 뭐가 문제가 아예 그냥 종료됐을 때 그때는 그러한 상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아니면은 진짜 바람이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내 마음이 허전할 때, 그렇죠. 예전 같지 않고 네. 남편과의 사이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그렇죠. 모를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부부 상담 치유 그렇죠, 상담 그렇죠. 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받는 거죠. 네네. 근데 바람이 진행 중일 때는 일반적인 부부 상담이나 그런 치유 중심의 상담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네네.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킨다고 보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상담 뭐 6회에서 10회 정도 공짜로 해주거든요. 부부 상담 같은 거. 그거 하고 나서 더 사이 안 좋아졌다. 바람 더 깊어졌다. 괜히 했다. 씨 막 이러면서 네, 나라에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 중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기 국가에서 무슨 법률구조공단에서 받는 이런 상담. 변호사들이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래서 변호사 상담 받았는데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다 틀리고 성의 나중에 두 명 다 틀려. 네. 예. 그 정도로 성의 없이 그냥 건성건성하는 게 많죠.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여풍당당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이버에서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로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이 지금 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네, 거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 다 패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또 재밌는 사연은 방송에서 다뤄드리기도 하고 특히 돌발 질문 저 좀 도와주세요. 돌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생각이 안 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